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가장 큰 적이 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암은 누구나 공포스러워하고 걸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현재 암 환자 수가 187만 명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 관리인데요. 면역이 건강하면 암세포를 죽이고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을 제거하는 면역세포는 NK셀, 사이토톡식 T셀 등이 있는데요. 암 면역이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암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암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호모 100라는 말이 뜨고 있는데요. 현 인류의 조상이 호모 사피언스로 알려져 있는데 미래 후손의 조상은 호모 100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호모 100는 100세가 넘는 분을 말하는데요. 한국에는 18,505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유전자가 미래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말인데요. 학설은 아니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암도 벗어났고 혈압, 당뇨, 중풍, 치매, 파킨슨병, 폐렴, 만성 신부전 등을 벗어나서 장수를 하신 분들입니다. 현재 한국의 암 환자는 187만 명인데요. 한국 사람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게 됩니다. 매년 23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데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한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35.5%입니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말인데요. 평균 수명이 80세인 남성은 39.6%, 평균 수명이 86세인 여성은 33.8%로 남성이 여성보다 암에 더 많이 걸립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인데요. 1년에 2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의 순서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위암, 폐암, 전립선암의 순서고요.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의 순서로 많이 발생합니다. 암의 원인은 유전자의 돌연변인데요. 유전자 돌연변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성산소, 염증, 세균, 바이러스, 스트레스, 흡연, 음주, 환경호르몬, 저하해선 탄음식, 미세먼지, 영양소 결핍, 음식, 햄,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 납, 카드뮴, 코발트, 비소, 성병 같은 중금속,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B1,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CT 등이 있는데요. 암의 원인이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이 수많은 암의 원인을 피해서 산다는 것은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병만 해도 12,420개가 있어서 병에 안 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산다는 게
건강관리만 할 수도 없고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직장에서 윗사람도 잘 모셔야 되고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데 병 안 걸리면서 다 잘하면서 산다는 게 힘들어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전에 신문에서 100세 넘으신 분이 책도 쓰시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멋진 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살면서 건강만을 쫓다가는 하고 싶은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건강관리 잘 하셨거나 타고난 유전자를 갖고 있는 호모 100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면역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요. 사람은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 정도 생깁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뿐인데 하루에 삶만으로도 내 몸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된 암세포가 5,000개나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들 암세포를 바로 죽이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서 암이 발생하는데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는 NK셀, 사이토톡식 T셀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항암 면역 기능이 좋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암세포가 차곡차곡 몸에 쌓이면서 결국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세포는요, 영화 속에서 보는 좀비와 같은데요. 이 증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개의 암세포가 분열을 할 때 2배수로 분열을 하는데 한 개가 2개가 되고 2개는 4개가 되고 4개가 8개, 16개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요. 결국 한 개의 암세포가 30번을 분열하면요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름이 1cm, 무게가 1g의 암덩어리가 되는데요. 이 정도 돼야 검사를 할 때 암확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의 상태에서는 CT 찍고 MRI 찍고 이렇게 보더라도 안 보이는 걸로 나오는 거죠. 있지만 너무 작아서.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1cm까지 암세포가 크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사이즈가 아직 작습니다. 1cm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은 이미 10년 전부터 암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배수로 커지기 때문에 1cm 때 발견을 했는데 이 암세포가 2cm, 4cm, 8cm로 커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암세포는 좀비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한 증식을 합니다. 일반 세포는 상처가 나면 상처를 메꾸고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는데요. 암세포는 좀비처럼 무한 증식을 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 상실인데요. 일반 세포는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눈 세포는 이렇게 보는 역할을 하고, 근육 세포는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뇌 세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세포가 됐든 간에 암세포로 변하면 자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존재로 남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위치 이동인데요. 정상세포는 자기 자리를 항상 지킵니다. 피부세포는 피부에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피부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근육, 혈관을 뚫고 뼈나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침범한 자리에서 또 암세포가 다시 자라고, 그래서 암세포는 다른 부위로 전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악액질인데요. 이제 암세포가 이제 덩어리가 되면 독성 액체를 뿜어내는데요. 악액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환자의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몸을 붓게 하고 빈혈을 일으키고 몸의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고 폐렴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서 암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건데요. 이 암세포는 악액질을 통해서 많은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주변에 있는 암세포를 이제 침투해서 파괴시키고 죽이는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5가지의 특징을 보면요. 암세포를 좀비세포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영화 속의 좀비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암은 1기, 2기, 3기, 4기, 말기로 나누는데요. 1기, 2기는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3기는 국소로 진행된 상태, 4기는 원격, 다른 부위로 진행된 상태를 말합니다. 말기가 되면 혼자서 활동하기 어렵고 휠체어를 타게 되고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는데요. 보통 기대 수명이 6개월 미만을 의미합니다. 암의 면역에서 중요한 것은 NK셀, 사이토톡식 T셀인데요. NK셀은 비특이적 면역 반응, 사이토톡식 T셀은 특이적 면역 반응을 담당합니다. 암세포는요, 암세포는 세포 표면에 그 암만의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TSA를 달고 있는데요. 사이토틱 셀은 이거를 특이적으로 발견하고 공격을 하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암세포도 살아나야 되니까 이 사이토톡식 T셀이 자기의 항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호를 또 보내서 회피합니다. 그 면역세포의 공격을. 그러다 보면 이제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작동이 되면서 NK셀이 또 그거를 찾아내서 또 공격을 하는데요. 그래서 NK셀은 암의 특이 항원을 확인하지 않고 비특이적인 반응, 면역 반응으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암세포를 발견하면 퍼포린,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이렇게 뿜어내 가지고 암세포의 암세포 벽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터트립니다. 파괴하는 거죠. NK셀하고 사이토톡식 T셀의 기능이 활성화돼야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는데요. 이 세포들을 활성해주는 면역 물질을 인터페론 감마라고 합니다. 인터페론 감마라는 물질은 면역세포 중에 TH1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 물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온나무를 건칠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저는 이 한약재인 건칠이 TH1 세포를 활성화해서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NK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매우 잘 파괴시킨다는 논문을 2016년도에 몰레큘러 앤 셀룰러 톡시콜로지라고 하는 SCI 저널에 등재를 하고 그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열린 아이셈스라는 학회에서 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암은 남녀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인데요.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2배나 많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위암 환자가 15만 8천 명인데요. 남성이 10만 6천 명, 여성이 4만 9천 명이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위암이 2배나 많은 이유는 당연히 술, 담배, 그 다음에 식습관의 문제,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등이 남자가 여성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위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위내시경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진행성 위암은 복부가 불쾌한 느낌이 있고 또 이렇게 배가 아프지, 소화가 이렇게 안 되지, 배가 이렇게 자꾸 가스가 차지, 왜 이렇게 살이 자꾸 빠지지, 이렇게 어지럽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제 발견되고요. 후기 위암으로 진행이 되면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자꾸 구토를 하고 또 토를 할 때 피가 섞여 나오고 연하곤란, 음식이 잘 삼켜지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위암의 주 원인은 가공된 육류, 소세지 같은 훈제 식품, 염장 식품, 식품 처리제 등에 들어있는 질산염, 화합물, 짠 음식, 탄 음식, 술, 담배, 가족력,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등이 원인입니다. 위암은 남녀 모두 60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40대가 되면서 급증하는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결국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식습관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은 짠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위장의 면적이 작아지니까 비타민 D, 칼슘 흡수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아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3배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데요. 그러면 그 분들은 바이타민 D,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은 계란 노른자, 생선, 우유, 서기버섯, 표고버섯 등이 있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햇볕을 쏘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멸치, 해조류, 두부, 치즈, 꽃게 등입니다. 유방암은 여성암의 1위인데요. 여성암의 19.9%를 차지하고 있고 1년에 2만 2천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분들 20분 중에 1명은 유방암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과도한 자극, 비만, 가족력, 음주 등이 있는데요. 한국은 2000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그 수치가 3배 이상 유방암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40에서 49세 사이에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병하고요. 요즘은 20세 이후 40세 미만의 여성에게서도 유방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해지면, 살이 찌면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 결합 단백질 4라는 물질을 자꾸 뿜어내기 때문에 유방암을 생성하고 악화시킵니다. 인생은 아이러니인데요. 암을 없애주고 제거하는 것이 면역세포라고 알고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면역세포가 반대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를 2가지로 나누는데요. M1과 M2로 나눌 때 M1에서는 뭐 인터루킨 1, TNF 알파, 인터루킨 12, ROS 이런 걸 분비해서 염증도 일으키고 면역 반응 일으키고 M2는 인터루킨 10, TGF 베타, VEGF 등을 분비해서 염증 억제하고 또 상처도 막 회복시키고 하는데 이 M1이라고 하는 마이크로파지에서 분비하는 염증 물질하고 활성산소 물질들 중에 ROS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암을 일으킨다는 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살이 찌면, 기름진 살찌는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야식을 하면 또 살이 찌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지방세포에서 지방산 결합 단백질 4를 분비를 많이 시키고 이것이 M1 마크로파지를 자극해서 염증 물질, 활성산소 물질인 ROS를 분비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유방암이 잘 생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비만은 다른 암도 발생시키는데요. 위암, 전립선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식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다발성 골수종, 비호지킨스 림프종 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암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염증으로 인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막는 것이 암 발생을 막는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꾸준한 운동, 그 다음에 체중 관리, 자연 음식을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주, 금연을 통해서 암이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있는 30대 중반 여성인데요. 유방에 몽우리가 있어서 만져보니 아프더라고요.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방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유방암은 이제 덩어리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아픈 경우보다는 아프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의 특징은 무통성 멍우리가 특징인데요. 유방통을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 중에 실제 유방암이다라고 진단되는 경우는요 2.1%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나머지 97.9%는요 유방암의 경우에 통증이 없습니다. 실제 유방의 이런 통증은요 생리적 증후군으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기적인 통증이 특징이고요. 배란기 전부터 좀 통증이 생기다가 이제 생리가 끝나면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주기적으로 이제 유방이 아픈 경우에는 실제 유방 자체 문제일 경우에는 유선염, 물혹, 유방 확장증, 양성 유방 변화 등이 있고요. 유방 이외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고지방식, 카페인 때문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유방암은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 진단이 30%나 되는데요. 평소에 자가 진단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20대부터 또 일반적으로는 30대부터 자가 검진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그 시기는 생리 끝나고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꾸준히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폐경이 되신 여성분들은 생리 안 하시니까 날짜를 딱 정해서 매달 그 날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가 검진은요 육안과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방에서 거울 보고 하셔도 되고 화장실에서 편하게 샤워하기 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거울 앞에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실 때는 크기의 변화, 유두의 변화, 색깔의 변화, 또 대칭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데요. 이게 자세에 따라 달라지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차렷 자세에서 먼저 이제 관찰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팔을 올리시고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팔을 내리고 가슴을 좀 아래로 숙이면서 확인하는 이제 방법을 취하십니다. 이제 보셨을 때 너무 심하게 좌우가 짝짝이고 한쪽 가슴이 너무 크거나 한쪽 모양이 심하게 위로 딸려 올라가는 모양을 보인다면 유방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부 색깔이 꺼멓게 변하거나 고름이 터져 나오고 그 유방의 피부가 귤 껍질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의 피부가 검붉게 변하고 유두가 빨갛게 변한 경우에는 유방암 2기, 3기인 경우가 있고요. 전몸살 할 때 염증이 생기듯이 유방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붓는 경우에는 유방암이 많이 진행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단순 유선염일 수도 있지만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보셨을 때 유두의 옆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유두 안쪽으로 혹이 있기 때문에 그 혹이 피부를 당겨가지고 유두가 있으면 그 유두 옆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혹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두에 빨갛게 습진이 생기면 유두가 벗겨지는 경우는 일반적인 습진이 많지만 이거를 계속 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으면 파체트병이라는 유방암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유두에서 이제 피가 섞인 분무밀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 암은 아닌데요. 보통 5% 정도에서 암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피가 섞여 나온 경우에는 빨갛거나 초콜릿 색깔, 검붉은색 등이 있는데요. 한쪽 유방에서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짤 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속옷에 묻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보시고 덩어리가 있다면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맑고 투명한 분비물이 나올 때도 의심은 하셔야 됩니다. 우유처럼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프롤락틴 호르몬의 과다 생성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성관계를 한 이후에 스트레스, 임신 또는 여성 호르몬 약물, 피임약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유방암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암은요,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10가지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담배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고, 두 번째,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세 번째, 짜게 먹지 말고 탄 음식 먹지 말고, 네 번째, 하루 한두 잔의 술도 마시지 말고, 다섯 번째,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정도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고, 여섯 번째, 정상 체중 유지하고, 일곱 번째, B형 간염, 작은 경부암 예방접종하고, 여덟 번째, 성매개에 관련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고, 아홉 번째,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수칙 지키고, 열 번째,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